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준비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우선 교재는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내용 요약집이고요. 하나는 이제 문제집,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 요약집 보면은 글씨가 좀 조금 보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좀 이게 단기 특강이다 보니까 요걸로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 그 내용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알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제가 강의한 다음에 어디 형광펜을 줄쳐라. 그러면 그것만 여러분이 잘 봐두시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방법은요, 제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문제도 같이 풀 겁니다. 그 문제집 하나 있죠, 여러분들? 그 실전 문제라고, 그건 이제 뭐더라, 예전으로 따지면 한국사 중급 정도 난이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심화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기초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심화에서 뭐더라, 한 중간과 쉬운 문제, 그렇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심화에서 좀 어려운 문제 있죠? 그 정도가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고급 문제가 되는데, 그건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과제로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풀 수 있을 정도로 강의할 테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은 뭐 이렇게 급을 나눴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물어본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강의 잘 듣고 따라오면요. 이제 우리 심화 고급까지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천천히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자, 내용 교재 2페이지 피시면 되겠고요. 내용 교재 2페이지 피시고, 자, 이제 제일 먼저 어느 시대 먼저 들어갑시다. 선사 시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건 기초적으로 다 알고 있죠? 역사를 하는 때 역사 시대와 무슨 시대로 나왔다? 선사 시대. 선자가 뭐더라? 먼저 선자, 사자는 기록할 살자. 기록이 있기 전이더라. 그래서 선사 시대는 대부분 우리가 뭐 갖다고 공부합니까? 기록 갖다고 공부하지 못하죠? 얘네가 사용했던 어떤 거? 도구, 유물, 또는 얘네가 살았던 집터. 그걸 뭐랍니까? 유적. 그래서 대부분 뭘로 나옵니까? 그림으로 나온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림 위주로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제일 먼저 우리 선사시대. 선사시대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르죠? 구석기 시대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건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암기하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먹고 사는 방법, 알겠죠, 여러분들? 우선 원래는 구석기와 신석기를 나눠지는 과정은요, 도구의 제작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죠. 도구를 떼어서 사용하면 무슨 석기? 뗀석기, 갈아서 사용하면 무슨 석기? 간석기. 원래 나눌 때는 뭐더라? 도구의 제작 방법으로 나누지만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떤 거? 경제활동에 초점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석기 때 여러분이 꼭 알아둘 거 요것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구석기 때 먹고 살았던 방법입니까? 농경 아니면 사냥했더라? 사냥했었죠? 그래서 이걸 사냥을 뭐더라? 사냥할 숫자, 사냥할 엽자. 뭐라고 합니까? 수렵. 자, 남자들이 뭐더라? 사냥터에 나간다. 그럼 여자들은 뭐 할까요? 예, 채집하겠죠? 열마 같은 거. 그래서 수렵과 채집이더라 기본 경제활동이다. 요것만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뭐더라? 끌어당기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한번 갈게요. 자, 이때 수렵과 채집이더라. 그래서 얘네들의 도구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뗀석기라죠. 말 그대로 돌을 뭐더라? 떼어서 사용했다. 무슨 석기? 뗀석기 이렇게 말합니다. 저게 그 유명한 뭐더라? 무슨 도끼라고 합니까? 주먹도끼라고 합니다. 이 돌을 뭐더라? 주먹으로 짚고 뭐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될까요? 찍을 때 사용하는 도구 되죠. 무슨 용 도구? 사냥용 도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순배찌르기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찌르개? 순배찌르개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뭘 이을까요? 창을 이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슨 용 도구더라? 사냥용 도구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냥용 도구더라. 다 어디더라? 구석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글로 외울 때도 되게 쉽습니다. 요때 뭐더라? 주먹, 도끼, 긁게, 밀게, 순배, 찌르게. 도끼와 개째로 나왔구나. 그럼 어느 시대라고 들어가면 될까요? 구석기 시대 도구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자, 도구 다 됐고요. 이제 우리 어떤 거? 수렵과 채집. 자, 얘네들은 수렵과 채집하다 보니까 무슨 생활을 했을까요? 정착 아니면 이동생활? 이동생활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은 유적지가 어떻습니까? 이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고루 분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을까요? 어차피 이동생활 하다 보니까 집을 정성 들여 지었을까요? 막 지었을까요? 막 지었겠죠. 그래서 무슨 집이라고 합니까? 막집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얘네들은 무슨 생활? 이동생활 그리고 막집을 짓게 되고요. 근데 분들 막집도 짓기 싫은 애들은 어디 들어가서 살았을까요? 예,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막동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사회 조직은요, 떼지어 다녔다고 합니다. 왜 떼지어 다녔을까요? 떼지어 다닌 걸 무슨 사회? 무리사회라고 하거든요. 왜 떼지어 다녔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계속 이것만 갖다 들으면 돼요. 경제활동 뭐 하기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순배지르기 주고 멧돼지 잡아라. 잡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지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뭐다? 사냥하기 위해서 뭐더라? 떼져놨다. 무슨 사회? 무리사회 이렇게 말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땐 당연히 평등 사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신앙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은 없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비 온 날에 있지 않습니까? 사냥터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동굴에다가 뭐합니까? 동굴 벽화 그립니다. 뭐 돼지 새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걸 주먹도끼로 찍으면서 아 이거 어저께 잡았어야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이루고 있다고 합시다. 이거 신앙활동이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요건 단지 뭐더라?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하는 무슨적 기원? 주술적 기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둘 거 원시 신앙이라고 있거든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은 다 언제 나왔더라? 구석기 아니면 신석기 때 나왔더라? 신석기 때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암기할 거 구석기 때는 어떤 거에 초점 맞추면 되더라? 수렵과 채집이더라. 나머지 다 끌어당기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줄치고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먼저 줄칩시다. 뗀석기 줄치면 됩니다. 뗀. 그 다음 밑에 도끼 찌르기에서 팔매돌 다 애울 필요 없습니다. 도끼 개자로 끝났다. 어느 시더라? 구석기다. 그렇게 눈으로만 봐두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별표 치고 형광펜 치르면 됩니다. 자 빨리빨리 자 수렵과 채집 줄치면 되겠고요. 생활은요 어디까지만? 이동까지만 줄치면 됩니다. 유적지 여러분한테 유적지 안 물어봅니다. 알겠죠? 유적지 나오대로 뗀석기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뭐가더라? 다른 단서가 나오게 되니까 유적지는 애울 필요 없더라 해두시면 되겠고요. 주거지는요 막동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막집과 동굴 사회 조직은 무리사회 따로 줄 안 쳐도 되겠죠? 넘어가도 되겠고 자 신앙은 들어갑시다. 원신앙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만 유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거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 문제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바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집 자 좀 빨리빨리 행동 좀 해주십시오. 마음이 급해요.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근현대까지 끝나야 되니까. 자, 2페이지 보고요. 1번 문제 빨리 들어갑시다. 1번 문제. 자, 거기 여러분들 공주 석장리라고 하죠.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 연천 정군이 요것 때문에 따로 외울 필요 없고요. 다 나옵니다. 가죽을 벗기거나 채집할 때 사용했다. 이 도구는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들 무리지어 다녔다. 무슨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석기 시대가 되겠죠. 정답. 그렇죠. 얘네들은 뭐더라? 동굴과 막집. 정답 몇 번 들어갑니까? 5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봅시다. 자료와 관련된 사람들이 사용한 유물로 올바른 거. 동굴의 뼈로 만든 도구를 사용했고 자 거기 줄치면 돼요. 사냥과 채집했다. 근데 무슨 생활을 했다고 나왔습니까? 이동 생활했다. 그럼 어느 시대더라? 구석기 시대가 되겠죠? 그럼 구석기 때랑 관련된 거. 뗀석기랑 비슷한 거 한번 골라봅시다. 아마 2번 아니면 3번 나올 건데 확실하게 좀 더 떼어서 맞는 게 어떤 것 같습니까? 2번. 여기 보더라. 예, 승배 찌르기가 되겠습니다. 3번은 갈돌과 갈판이라고 하거든요. 돌을 갈았죠. 그럼 무슨 석기다? 간석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뭐더라? 간석기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고요. 3번 문제 정답만 말하고 넘어갈 테니까 각자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주먹도기 나와있죠? 그럼 어느 시대입니까? 구석기 시대. 그럼 우리 구석기 때 배웠던 거. 얘네들 이동생활했다. 그래서 집을 막 짓고 어디 들어가서 살더라?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다. 정답 몇 번 나오면 됩니까? 4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석기는 여러분들 암기할 거 별로 없죠? 아 얘네들은 뭐더라? 수렵과 채집이다. 그거 제대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어디 갑시다? 신석기 시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구석기가 되게 길었습니다. 기원전 70만 년 전 69만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석기 때 똑같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 때 공부할 때 무슨 활동에 초점 맞춰라? 경제활동. 드디어 신석기 때 경제활동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인류가 자연경제가 아니라 직접 뭡니까 여러분들? 먹을 것을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경제. 드디어 뭐의 시작? 농경의 시작. 요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인류가 뭐의 시작? 농경의 시작. 그 다음 가축을 뭐 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 잡아먹는 게 편하면 길러먹는 게 편합니까? 길러먹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길러서 먹는 걸 뭐라 합니까? 목축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농경과 목축입니다. 시작이다 이렇게 봐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석기 때 엄청나게 보다 어로 생활도 활발하게 됩니다. 매년 구석기 때 있지 않습니까? 요 어로 생활 그냥 배경시로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구석기 때는 빙하기라고 했고요. 그 바닷물이 별로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석기 때 돼서야 이 빙하가 녹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바닷물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반도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일 때는 언제부터더라? 신석기 때부터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활발한 무슨 생활?
어로 생활이 활발해진 게 언제더라? 신석기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고기 잡이 되게 엄청난 식량자원 아닙니까? 엄청나게 양도 많고요. 맞죠? 거의 무한정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사계절 내내 있고 그래서 엄청난 식량자원이 어로 생활이 되겠고요. 물고기 잡지 못한 애들은 뭐였을까요? 물고기 잡은 기술이 없어. 그럼 뭐 할까요? 바닷가에 가서 조개 같은 걸 주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조개 먹고 버리게 되죠. 그리고 뭐더라? 조개 껍데기 가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조개 껍데기가 나왔다. 무조건 구석기 하면 신석기로 가면 된다. 신석기대로 가면 되더라.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농경과 목축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어로생활도 더불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도구를 무슨 도구? 돌을 뭐 했다? 갈아서 만들었다. 무슨 석기라고 합니까? 간석기라고 하게 됩니다. 요때 간석기의 가장 대표인 게 농경굴지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도구는요,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사 질 때 씨앗을 그냥 땅바닥에 씨앗 뿌리면 됩니까? 땅 한번 뭐 해야 됩니까? 파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더라? 농경굴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얇은 돌이라고 보시면 된다. 땅 뭐 할 때? 팔 때 사용한 거. 이걸 뭐더라? 농경굴지구. 여러분들 괭이가 뭔지 알지요? 땅 팔 때 사용하지요. 돌괭이. 돌 보습도 뭔가 똑같이 보다 땅을 뭐 할 때? 팔 때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돌로 만든 농기구 나왔다. 다 어느 시대로 가면 됩니까? 신석기 시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돌을 갈았다. 갈돌과 갈판이 나오죠. 그것도 어느 시대다? 신석기 시대. 이 정도. 됐네, 여러분들? 자, 도구 됐고요. 자, 농기구 나왔다. 다 입으면 뭐더라? 신석기 요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돌괭이, 돌보습, 농경굴지구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때 이제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먹고 남는 생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내일 먹을 게 남았어요. 하루아침 못 먹겠죠. 그럼 이걸 뭔가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장하는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무슨 토기라고 들어봤습니까?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빗살무늬 있지 않습니까? 조개 껍데기 무늬랑 많이 비슷하죠. 조개 껍데기 눌렀지 그러면.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알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끝면이 뭐더라? 뾰족하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게 신석기 시대 토기, 그 정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도구는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옷을 뭐 했다? 입었다니 만들었다.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구석기 인간도 뻘거벗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구석기 인간도 뭐더라? 가죽 같은 걸로 가릴 걸 다 가리는데 이제부터 뭐더라? 옷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옷을 만들었다는 거 보여주는 거 기록 아니면 유물로 할 수 있을까요? 유물로 할 수 있겠죠? 그 유물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무슨 바퀴라고 들어봤습니까? 가락바퀴라고 있게 됩니다. 요게 요 가락바퀴가 되겠습니다. 실 뭐더라? 뽑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실 뽑는 도구 무슨 바퀴? 가락바퀴. 바늘은 당연히 무슨 바늘이 될까요? 쇠 바늘 아니면 뼈 바늘? 뼈 바늘. 그래서 뭐더라? 옷을 만들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도구 다 됐나, 여러분들? 농기구 나왔습니다. 근데 무슨 토기?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 옷을 뭐 했다? 만들었다. 자, 그래서 우리 도구까지 됐고요. 자, 이제 나머지 요거 농경과 목축 끌어당기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쯤에 말했다시피 조개 껍데기 나왔다. 그럼 어느 시대라고요? 이런 유물 나왔다.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자, 이제 농경과 목축의 시작. 얘네들이 이제부터 무슨 생활? 이동 아니면 정착 생활? 정착 생활이 되겠죠? 자, 이제 얘네들은 정착 생활이 됩니다. 강가와 해안가로 정착하게 되고요. 자,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집을 어떻게 질까요? 오래 살 집이니까 막 질까 하면 정성 들여질까요? 정성 들여지겠죠? 그 집이 바로 무슨 집? 움집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움집. 요 그림이 바로 뭐다? 움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상일까요? 반지하가 될까요? 느낌상? 반지하. 반지하로 돼야지만 집을 짓기가 더 쉽고요. 겨울철에 따뜻하고요. 움집이란 뜻이 움이 뭐더라? 반을 판다, 이 땅을 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신석기 때 뭐가 나오더라? 움집이 만들기 시작됐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네들 사회 조직은요, 일명 무슨 사회? 요건 듣기만 하면 됩니다. 시족사회라고 합니다. 이제 농사 지을 때 떼거지로 다닐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족 단위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족 단위를 뭐랍니까? 시족이라고 하게 되고요. 시족이 많이 뭉치게 되죠. 그럼 뭐더라? 부족사회를 이루게 되더라. 그건 넘어가도 될 겁니다. 자, 꼭 중요한 거, 이제 신앙에서 드디어 무슨 신앙이 출현하더라? 원초적인 신앙. 무슨 신앙? 원시 신앙이 나온 겁니다. 신석기 때라는 거 꼭 좀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신앙이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미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애니미즘이라고 있습니다. 애니미즘. 글자가 잘 안 보이네. 애니미즘. 되겠죠? 자연물 뭐더라? 정령신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생물에, 알겠죠? 영혼이 깃들어져 있다. 이게 바로 뭐더라? 애니미즘. 아주 쉽게 예를 들을게요. 요거 분필 무생물이죠? 요게도 뭐다? 영혼이 깃들어져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뭐다? 이 분필아, 이번 수업 열심히 하자. 요게 뭐더라? 똘추가 아니라 바로 뭐더라? 애니미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물이 아니라 뭐가 된다? 물림. 태양이 아니라 뭐다? 태양림. 이런 식으로. 농부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언제쯤 오시려나. 의인화시키죠.
요게 바로 뭐더라? 애니미즘. 이제 왜 애니미즘 나온지 알 수 있겠죠? 비, 바람, 구름. 다 이거 뭡니까? 뭐랑 관련했습니까? 농사 지을 때 중요하죠. 그래서 나왔던 게 뭐더라? 이제 애니미즘 나왔더라. 그래서 신석기 때는 농경 저거 하나만 제대로 잘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무슨 생활을 했다고 썼죠? 정착 생활을 했었죠? 그럼 여러분들 동물에도 뭐가 있습니까? 서식지란 게 있죠. 우리 코끼리는 어디에서 봐야 되죠? 인도 같은 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길은 아프리카 가야 되고 서식지. 그래서 이제 얘들은 계속 있다 보니까 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한 동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기 마을에 자꾸 호랑이가 나옵니다. 우리 부족은 뭐랑 관련있더라? 호랑이랑 관련있다. 곰탱이가 계속 많이 나오면 곰이랑 관련있다. 그래서 특정 동물 숭배 사상 무슨 미즘이니까 토테미즘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샤머니즘은 별거 아닙니다. 무당인데요. 이 무당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뭘까요? 비 내리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족 단위로 사니까 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자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태양이 되겠죠. 태양 숭배 사상 이런 게 나왔더라. 자, 우선 기본적으로 꼭 기억합시다. 미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미즘니즘. 자, 원신앙, 구석기 아니면 신석기라는 거, 신석기 때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거 맞지,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신석기 줄치고 마무리 십시다. 자, 신석기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간석기 줄쳐놓으면 됩니다. 간 줄쳐놓으면 되겠고요. 나머지 밑에 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더라. 무슨 기구더라? 농기구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민문이, 토기, 덧문이 필요 없고요. 무슨 토기 줄치면 될까요? 빗살무늬 토기 그거 줄치면 돼요. 빗살무늬 줄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옷을 만들었다는 거 보여주는 거 두 개만 빨리 줄칩시다. 무슨 마늘? 뼈바늘과 무슨 바퀴? 가락바퀴. 자, 그다음에 별표 치고 들어갑시다. 농경과 뭐의 시작? 목축의 시작.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농경 중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 여러분들 논에서 재배하는 게 뭐가 되죠? 논에서 재배하는 게 뭡니까? 논에서 재배하는 게 벼지 여러분들 알겠죠? 그럼 밭작물은 뭐가 될까요? 밭작물은요? 벼 위에 모든 것들이 보다 밭작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조, 수수피, 감자, 고구마 다 보더라 밭작물 되겠죠? 농업에서 가장 어렵게 재배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의 최고 업그레이드 단계 딱 한 가지만 우리나라에서 벼농사를 전국 각지에 재배했던 건 조선 후기 때나 가능합니다. 그만큼 재배하기 힘든 게 뭐라고요? 벼작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신석기 때 농경이 시작이죠. 이때 바로 벼농사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요때 무슨 작물이다? 밭작물이다. 그냥 배경지시로 한번 들어봤으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농경과 목축까지만 형광펜 칠하면 되겠고요. 생활조직 들어갑시다. 무슨 생활? 정착 되겠죠? 유적지 내올 필요 있다 없다? 없더라 하고 넣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가와 해안가에 갔던 이유는 강가는 농사 짓기 위해서, 해안가는 왜 그런지 알겠죠? 아까 지금 무슨 생활이 활발해진다고 그랬었죠? 어로 생활 활발해진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눈으로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이건 상식으로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지내고 있는 곳이 서울이죠? 서울이 뭡니까? 한강 지나고 있죠. 그래서 서울 암사동 유적지가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배경 지식 따로 줄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주거지 하나 줄칩시다. 무슨 집? 집 줄쳐놓으면 되겠고요. 자, 아직까지도 무슨 사이란 것만 줄쳐놓읍시다. 계급 아닌 평등 줄쳐놓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신앙 나왔더라. 그냥 미즘, 니즘 그것만 줄쳐놓으면 됩니다. 되겠죠? 애니미즘 뭔지, 토테미즘 뭔지 그런 건 안 물어봅니다. 한국사 능력 검증에서는요. 되겠죠? 원신앙 나왔다. 어느 시대라? 신석기 때구나. 그것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거 맞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문제 간단한 거 풀어봅시다. 자, 페이지 2페이지 4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집 봅시다. 문제집 4번, 2페이지 4번. 매우 쉽습니다. 자, 빗살무늬 톡이 나왔고요. 오른쪽에 뭐가 나왔습니까? 무슨 바퀴? 가락바퀴. 그 다음 오른쪽에 뭔가? 정착 생활했다. 집도 짓기 살았다. 어느 시대? 신석기. 신석기 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더라? 뭐의 시작? 농경의 시작. 자, 정답 몇 번? 1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넘기시고요. 5번. 이것도 틀리면 실망할 겁니다. 5번, 6번. 빨리 두 문제. 자, 5번은 뭡니까 여러분들? 움집이란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신석기 때 대표적인 거 무슨 토기? 빗살무늬. 정답 몇 번? 1번 나오면 되겠고요. 6번도 똑같은 문제란 거 알 수 있겠죠? 정답 몇 번 나오면 됩니까? 1번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여기는 문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정형화된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과제로 나갈 건데 문제 풀 때 아무런 지장 없을 겁니다. 이 정도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디 갑시다. 자, 우리 구석기와 신석기 끝나고 이제 어디 갑시다. 청동기 시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청동기 시대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구석기와 신석기는 무슨 활동에 초점 맞춰라? 경제 활동에 초점 맞추면 됩니다. 자, 이제 청동기와 철기는요 어디에 초점 맞추면은요 얘들
그 재질의 특징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청동기의 재질의 특징이 어떤지 말면 바로 다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청동기의 재질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요건 매우 흔할까요? 아니면 귀중할까요? 귀중하다. 매장량이 좀 적습니다. 만들기도 쉽다니 어렵더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 철기보다 녹는 점이 훨씬 더 높아요. 알겠죠? 만들기도 어렵다. 이렇게 봐두면 되겠고요. 그 내구성이 강하다면 약하더라. 내구성이 약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되겠죠? 한마디로 청동기 짝대기를 만들고요. 청동 짝대기를 만들고 자 그래서 땅을 파면 땅이 파진다 안 파진다? 깨져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특징입니다. 자 청동기 특징 꼭 기억합시다. 뭐 하라고요? 귀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내구성이 강하다면 약하다라. 내구성이 약하다. 되겠죠? 그러면 청동기 갖다가 여러분들 농기구를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오늘날에도 청동기 갖다 농기구 만들어요? 오늘날에도 안 만들어요. 그 재질상보다 부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 청동 갖다 뭘 만들까요? 그리고 청동 짝대기에서 사람 찌르면 사람은 들어가야 안 들어요? 사람은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청동 뭘 만듭니까?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뭘 만든다고요? 청동 무기. 그래서 가장 대표인 거 무슨 형 동검 들어봤습니까? 비파처럼 생겼다. 무슨 형 동검? 비파형 동검이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청동 뭐가 나왔다는 거? 무기의 출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무기 갖다 이제 뭐 할까요? 얘네들은요. 평화롭게 지금까지 쌈박질 할까요? 쌈박질 하겠죠? 무슨 전쟁의 시작? 정복 전쟁의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드디어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요. 싸움에서 이긴 놈은 남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지배할 수 있죠. 무슨 자? 지배자. 싸움에서 진 놈은요. 지배를 받아야 되죠. 무슨 자? 피지배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인류 사회가 평등 사회에서 뭘로 가게 되더라? 계급 사이로 간 게 언제다? 청동기 시대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급 사이가 발생했으면 보여주는 거 뭐 갖다 할 수 있을까요? 책 아니면 유물 갖다가. 요것도 유물 갖다가. 대표적인 유물 하나 들어갑시다. 무슨 돌 들어봤어요? 고인돌. 되겠죠? 이 고인돌 갖다가 계급 쌓임을 보여주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실제 고인돌 한번 보셨나요, 여러분들? 실제 가보면 되게 허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사람 키만큼밖에 안 됩니다. 우리 사진을 봤을 때 되게 위대해 보이지만 실상 가면 보니까 되게 허접해 보이는데 이걸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인원들 다 모여도 저거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우리 덕계돌은요, 이 지역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딴 곳에서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시발시발 되면서 사람들이 계속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럼 청동기 인간들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고인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랬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지배자가 나타나서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동원했음을 보여준 게 바로 무슨 돌이 됩니까?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만들기가 쉽다면 어렵다는 게 특징이더라. 어렵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돌널무덤이라고도 있습니다. 돌널무덤인데 돌널무덤은 요것만 들어갑시다. 널이 뭐냐면요. 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알아주세요. 널이 뭘 말한다고요? 관을 의미한다. 이 관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돌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돌로 뭔가 다 하나하나 쪼개야 되겠죠. 만들기 쉽다면 어렵다. 어려운 거 돌널무덤보다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돌널무덤만 주지 않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에서 모두 같이 나옵니까? 항상 고인돌도 같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고인돌 위주로 잘 봐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피지배자들은 이거 고인돌 만들 때 행복했을까요? 열받았겠죠? 그럼 이제 지배자한테 따집니다. 왜 우리가 너네 말을 들어야 되냐? 그럼 이제 지배자는 뭐라고 할까요? 난 너네랑 같다님 다르다. 다르다. 나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무슨 사상? 선민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사상이요? 선민사상. 그럼 애들 그대로 믿을까요? 증거대부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무슨 용도인가? 비파용 동검. 짓고 배워버리면 됩니다. 새끼 하려면서.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청동 거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거울은 이제 뭔가 그 자기 얼굴 비칠 때 아니라 목에 걸고 다니는 겁니다. 평상시에 거울 목에 걸고 다니다가 이게 날씨 좋은 날 있지 않습니까? 단상이 올라와서 이제 정면으로 비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햇빛이 반사되겠죠. 이때 애들 눈부셔할 때 그때 석손 알려주는 겁니다. 파란색 애들 빛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의 음성 알려주겠다. 뭐 짤랑짤랑 걸려주면 될까요? 청동 방울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더라? 지배자의 뭐더라? 신성함을 보여주더라 유물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한번 들어갑시다. 한 손에 칼 쥐고 있고 한 손에 방울 들었습니다. 춤만 추면 뭐예요? 무당이지요. 그러면 이때 뭐더라? 정치역 지배자가 뭐가 되었다? 제사장이었다. 일명 무슨 일치사회? 재정일치사회.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사상 다 끝났죠, 여러분들? 자, 무슨 사상 나왔습니까? 선비사상. 그 다음 무슨 일치더라? 무슨 일치? 재정일치. 자, 그럼 이제 청동기 90%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몇 개만 이제 건드려주면 됩니다. 몇 개만 더 건들게요.
자, 여러분들 청동기 때 농기구 청동으로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듭니다. 이건 그러고 여러분들 보세요. 요것들은 피지배자의 전유물은 지배계층의 전유물. 오직 누구만 만졌다?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피지배계층은 뭘 만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돌을 만지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간섭기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때 간섭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돌칼 들어봤습니까? 반달 돌칼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돌칼이요? 반달 돌칼. 말 그대로 반달 모양의 칼이 되겠습니다. 반달 모양의 칼이고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구멍 뚫려 있고 손으로 짚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벼 이상을 잡고요. 벼 이상 어떻게? 벨 때 사용거. 이게 무슨 돌칼? 반달 돌칼이 되겠습니다. 봐봐요. 돌로 만든 농기구 90% 다 어디더라?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돌칼 요거 하나만 어느 시대라? 청동기 시대란 거. 그 정도 하면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더 이상 안 물어봅니다. 되겠죠? 무슨 돌칼 반드시 유의합시다. 반달 돌칼 어느 시대더라? 청동기. 나머지 농기구 다 언제더라? 신석기다. 그 정도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에서는요. 이제 무슨 농사도 짓기 시작할까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만 무슨 농사도 짓기 시작하더라? 벼농사도 이제 짓기 시작했더라.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유적지는 어디로 가면 언덕배기, 구릉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그냥 편하게 들어보면 돼요. 다 암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 A 지역과 B 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방어하기 유리한 곳이 어디예요? B 지역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뒤에 뭐가 더 있으면 좋을까요? 산이 있고, 앞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물이 있으면 좋겠죠? 그럼 이제 뭐더라? 방어하기 딱 알맞은 곳이 되죠. 뒤에 뭘 지고? 산을 지고, 앞에 뭘 두었다? 물을 두었지요. 무슨 치라? 배산 임수치락이 나온 것도 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 청동기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때도 집은 무슨 때? 움집인데 예전보다 보다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반지하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상 가옥화된다. 그 정도 특징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집은 애울 것만 딱 현관만 칠하면 됩니다. 자, 많이 말했다고 또 힘들어하는데. 자, 도구 들어갑시다. 무슨 도구 하나 주세요? 청동기 줄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청동기 갖다 뭘 만들었더라? 무기, 무슨용 동검 하나까지만? 비파용 동검만 줄쳐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간섭기입니다. 아직까지 피지배계층 간섭기 딱 하나만 애워두면 돼요. 무슨 돌칼? 반달 돌칼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토기도 하나 줄쳐놓을게요. 무슨 토기? 무늬가 있다 없다? 없는 무슨 토기?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미송식 토기도 줄쳐놓으면 됩니다. 미송식 토기는요. 손잡이가 달려있는 토기가 되거든요. 좀 특징적으로 이따가 같이 보면 될 겁니다. 되겠죠? 요거 하나만. 빗살무늬 어느 시대? 진석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무늬와 미송리식 나왔다. 어느 시대라? 청동기. 그렇게만. 되겠죠?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활동은요. 무슨 농사도 짓기 시작했다? 벼농사 했죠? 그냥 눈으로만 봐두시면 됩니다. 넘어가고 유적지. 구릉지와 배상임수치락이라 나와있죠? 그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도. 움집인데 움집에서 거기 하나만. 반지함 지상가옥화. 지상가옥화 되겠죠? 화덕 위치도 바뀌었는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좀 더 그냥 뭐더라?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 정도까지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사회 조직 들어가면 되겠죠? 자, 형광펜으로 무슨 사회? 계급. 무슨 돌까지만 줄쳐놓읍시다. 무슨 돌까지만? 고인돌까지만. 자, 그 다음에 신앙 두 개 줄쳐놓으면 돼요. 무슨 사상? 선민. 무슨 일치? 재정 일치. 여기 하면 청동기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바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자, 7번 문제 봅시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그 동검 나와있죠? 이게 무슨 형 동검? 비파형 동검 되겠죠? 근데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이거 손잡이 달려있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들? 양 끝에? 미송리식 토기라고 합니다. 무슨 식 토기라고요?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 맨 오른쪽에는 무슨 돌? 고인돌. 자, 그러면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와 관련된 거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죠? 1번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3번 묶어요. 2번, 3번 묶으면 됩니다. 어느 시대? 신. 어느 시대? 신석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5번 묶으세요. 그럼 어느 시대? 구석기. 적으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8번 들어갈게요. 8번 들어갑시다. 자, 거기 뭐가 발생했다고 적혀있죠? 계급 발생. 그 다음에 저 멀리 고인돌도 보이죠, 여러분들? 고인돌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거기 그 사람이 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무슨 돌칼 쥐고 있죠? 반달 돌칼 쥐고 있죠? 어느 시대가 됩니까?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청동기 때 가장 대표인 거 무슨 용동급? 비파용 동급. 4번 넘기지 마시고요. 1번, 2번, 1번부터 3번까지 묶어요. 어느 시대? 1번부터 3번까지 묶고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5번이 뭐더라? 대표적인 주먹도끼. 어느 시대더라? 구석기 시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청동기 확실하게 정리됐죠? 자, 이제 어느 갑시다? 철기 시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여러분들 청동기와 철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들의 재질의 특징을 알아봐치라고 했습니다. 청동기 뭐라고요? 귀중하고 뭐더라? 내구성이 약하다. 철기는 어떨까요? 매우 흔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매장량이 뭐더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들기도 청동기보다 더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더라? 귀중하다면 흔하더라. 흔하다 들어가면 되고요. 내구성이 약하다면 강하더라. 내구성이 강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철기 짝대기에다 땅을 파면 땅이 파진다 안 판다? 파진다는 게 특징이란 게 특징입니다. 알겠죠? 땅을 보더라 팔 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강해보더라 철기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철기 갖다 이제 뭘 만들까요? 철제 뭘 만듭니까? 농기구도 만들다. 요거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철제 이제 뭐더라? 농기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철제 농기구. 왜 철제 농기가 중요한지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땅이 있다고 합시다. 땅이 있으면 우리 농사 지을 때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려갖고 이제 곡식이 자라나지요. 요거 우리 베어먹는 게 뭐더라? 농경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다음에 뭐더라? 씨앗을 뿌렸습니다. 다음에도 씨앗을 뿌렸는데 얘가 자라다 말아버려요. 왜 자라다 말아버릴까요? 작년에 뭐더라? 여기 있던 영양분을 뭐더라? 다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딴 곳에 이사가기 힘들겠죠? 뭐 하면 좋을까요? 아직까지 밑에는 어떻습니까? 영양분이 많은 땅이지요. 이걸 뭐합니까 여러분들? 위로 올리고 이것을 뭐하면 될까요?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이걸 뭔다? 땅을 갈아 엎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돌 갖다가 깊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무슨 농기가 나면? 철제 농기가 나면 깊이 가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전보다 농업 생산이 2배 내지 5배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농업 혁명이 뭐더라? 철제 농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소가 밭을 뭐 한다고 하죠? 간다라고 하죠. 그게 뭔다? 이걸 말합니다. 갈아 엎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농기구의 출현? 철제 농기구의 출현 매우 중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꼭 좀 기억 잘하면 되겠고요. 자, 철제 농기구가 출현하고요. 그럼 철기 갖다 농기구만 만들까요? 무기도 만들까요? 무기도 만듭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철제 무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철제 무기로 정복 전쟁은 더 활발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청동기 부족과 철기 부족이 싸웠다. 누가 이긴다고 알고 있어요? 철기 부족이 왜? 단단해서 아닙니다. 알겠죠? 싸움 잘하는 애들은 피하고 찌릅니다. 알겠죠? 자, 어떤 것 때문에? 철기는요, 뭐 하는 게 특징이라? 흔하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청동기 부족이 100명이 있고요. 철기 부족이 100명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청동기 부족은 귀하다고 했었죠. 싸움할 수 있는 몇 명밖에 못 나온다? 10명 이내로밖에 못 나옵니다. 근데 철기 부족은요, 철기 흔하다고 했었죠. 남자들은 싹 다 나오게 됩니다. 50에서 60명. 압도적인 숫자로 뭡니까? 청동기 부족을 뭐다? 제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전쟁도 활발해진다? 정복 전쟁도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중국에 이런 시대가 있거든요. 일명 무슨 시대? 예, 알고 계시네요. 예, 춘추 전국시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러 개 나라들이 할거해서 지네끼리 보더라 정복 전쟁을 벌였던 시대. 이걸 무슨 시대? 춘추 전국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싸웠을까요?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철기의 등장으로 지네끼리 이렇게 정복 전쟁도 활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이따가 또 다시 나올 겁니다. 춘추 전국 시대는 건너뛰고 그냥 요 정도까지만. 자, 이제 철기 시대 때는요. 철제 모두 만들어지고 농기구, 그 다음 철제 모두 만들었다. 무기도 만들었다. 그것만 기억 잘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청동기는 안 만들까요? 청동기는 예나 지금이나 뭐 하는 게 특징? 귀중하다는 게 특징이죠. 뭘로 이용하면 돼요? 귀중품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귀중품으로. 지배자의 어떤 거? 장식품. 되겠죠? 제사용 도구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이렇게 말해요. 청동기는 뭐하게 되었다? 무슨화 되었다고 할까요? 예, 의기화되었다. 의기가 뭔가? 장식품 또는 뭐더라? 제사용 도구로 바뀐 거. 이걸 뭔가? 의기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크게 암기할 거 많이 없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유의 잘하면 됩니다, 이제. 철기 때도 청동기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철기 때 청동기랑 청동기 때 청동기 구분 잘하면 됩니다. 이때 만드는 청동기가 바로 뭐더라? 비파형 동검의 세형 동검. 세형 동검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무늬는 뭐더라? 거친 무늬하면 잔무늬, 잔무늬 거울이 만들어지고요. 잔무늬 거울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제 거푸집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따로 암기 안 하려고 하고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비파형이 뭐더라? 이제 여러분들 가느다래집니다. 무슨 형 동검이 만들어진다고요? 세형 동검. 그 청동기 때 거울은 무늬가 되게 듬성듬성이었거든요. 근데 철기 때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무늬가 뭔가 세밀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거친 무늬하면 잔무늬 거울이랄까요? 잔무늬 거울. 이겁니다. 철기 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되겠죠, 여러분들? 청동기를 만들었음을 보여준 툴이 바로 무슨 집이라고 있습니까? 거푸집이라고 있습니다. 붕어빵의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틀이 있으면은 이제 청동 주물 틀을 넣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덮은 다음에 굳겠죠? 그 다음에 이제 떼어내서 보더라. 청동 검을 만드던가 청동 도구를 만들었던 거. 이거 무슨 집이란다고요? 거푸집. 이거 나 언제 나왔더라?
철기 때 나왔던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청동기 유물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냥 이거라고요. 세용동거 나왔다. 청동기 골라라면 철기시대 골라라. 철기시대 고르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2개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2개만. 자, 여러분들 지배자가 더 적었을까요? 많아졌을까요? 지배자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지배자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무덤을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들면 빨리빨리 만들어야 될까요?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시죠. 그래서 무덤 만들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무덤이 만들어집니까, 여러분들? 널무덤. 아까 지금 널이 뭐랬다? 관이라고 했었지요. 이제 돌로 아니면 나무로 만든다? 나무로 만든 거. 그게 무슨 무덤? 널무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항아리 2개를 이어 붙인 거. 무슨 무덤이랄까요, 이거? 항아리 2개 붙였습니다. 무슨 무덤? 동무덤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널동, 알겠죠? 널무덤과 동무덤. 어느 시대라? 철기시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경상남도 창원 다루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명도전, 오수전, 여러가지 동전이 출토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가 만들었다 아니면은 교역한 걸까요? 네, 교역입니다. 참고삼아 우리나라는요, 화폐를 고려시대 때 처음 만듭니다. 고려왕조 때나. 그러면 이 당시 뭐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저거 다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중국에서 들어온 거겠죠? 저 화폐가 어디서 출토했다? 중국 화폐가 어디서? 한반도에서 출토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요, 누구랑 교육했음을 보여주더라? 중국과 교육했음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저런 동전들이 출토되었다.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왔습니까? 붓도 출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도 출토되었다? 붓도. 되겠죠, 여러분들? 요것 또한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일본 아니면 중국에서 들어왔더라. 이렇게 하면, 아, 철기시대 때는 누구랑도 교류가 많았구나. 중국과도 교류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철기 마무리되었습니다. 줄치고 마무리 줄게요. 자, 도구 들어갑시다. 도구. 철제 무게 줄치면 돼요. 자, 철제 무기가 나오니까 청동기는 무슨화된다? 무기화 아니면 의기화된다? 청동기는 무슨화된다? 의기화. 그렇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빨간색 있죠? 가장 중요합니다. 철제 뭐가 나왔다? 농기구. 철제 농기구까지 형광펜.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그 밑에 들어갈게요. 독자적 청동기 문항 건너뛰고요. 그냥 무슨 용도인건? 비파형 아니면 세형? 세형. 네. 그 다음에 거친 아니면 잔무늬? 잔무늬. 그 다음에 무슨 집? 거푸집.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파란색 글씨 보이죠? 전전전. 이 전자가 무슨 전자? 화폐 전자. 되겠죠? 명도전, 발련전, 우선 이거 명칭에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더라. 화폐 출토된 거. 청동기 다음 철기시대다. 철기시대. 그렇게만. 전전전 줄치고요. 또 어떤 거 줄치면 될까요? 붓. 자, 무덤은요, 만들기가 쉬워진 거. 무슨 무덤과 무슨 무덤이 있더라? 널무덤과 동무덤. 여기 가면 철기시대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정리된 건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선사시대 여기까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페이지 3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자,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필수 자료라고 있죠, 여러분들? 거기서 농경 굴지구부터 가락바퀴까지 우리가 다 봤고요. 청동기 시대 들어갑시다. 거기 돌널무덤 보이나요, 여러분들? 돌널무덤? 맨 오른쪽에. 고인돌 옆에 보이죠? 네, 돌로 만든 널무덤. 거기 무슨 무덤? 돌널무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철기시대. 명도전이 있고요. 화폐도 나오고 거푸집 보이죠? 그게 바로 뭐더라? 거푸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한번 봤다. 이렇게 봐두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구석기와 신석기, 유적지 절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문제 풀고 여기 파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페이지 9번, 10번. 자, 같이 해도 되나요, 여러분들? 자, 9번 들어갑시다. 왼쪽에 있는 게 무슨 무덤? 항아리 독. 무슨 무덤? 동무덤. 오른쪽에 있는 게 무슨 무덤? 널무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거기 널 보이시나요? 보이긴 나무인데 다 썩어 없어졌지. 자, 1번 들어갑시다. 농담한 거고요. 자, 1번 들어갑시다. 영혼숭배와 샤머니즘, 돌괭이. 묶으세요. 무슨 시대? 무슨 시대? 신석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번도 어느 시대? 신석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5번 있죠? 동검과 동경이라고 있죠? 동이 무슨 동자? 구리동자. 이게 뭐더라?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느 시대부터더라? 청동기 시대부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들어갈게요. 왼쪽에 있는 거 뭐더라? 칼 모양에서 명도전이라 불립니다. 오른쪽은요. 이게 뭔지 모르겠죠?
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부시 되겠습니다. 이제 됐죠, 여러분들? 어느 시대가 됩니까? 철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 유물 갖다 알 수 있는 거. 누구랑 교류했더라? 중국과 교류하고 북 갖다가 뭘 사용했더라? 한자도 사용했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 디귿번 있죠? 디귿번 어느 시대? 정동기고 그 다음 릴번은 왜 틀렸어요? 주조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주조는 뭐다? 만들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화폐는 뭐다? 고려 왕조 때나 만들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사시대 끝났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어떤 나라 들어갑시다? 고조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조선까지만 하고 쉴 거니까요. 조금만 기운 내시면 됩니다. 10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은요. 자, 우선 페이지 이제 몇 페이지? 4페이지 가면 되겠고요. 우선 이 고조선 관리에서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조선은요. 어느 시대 때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아니면 청동기 시대 아니면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청동기 때부터 무슨 전쟁이 시작? 정복 전쟁이 시작된다고 했었죠? 이 정복 전쟁 하면서 바로 뭔가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청동기는 철기 문화면 청동기 문화가 기반이다. 청동기 문화가 기반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조선은 2333년에 만들었거든요. 2000년 왕조예요. 당연히 2000년 동안 있다가 모두 들어올 거예요. 무슨 문화도 유입될까요? 청동기 문화이면 철기 문화도. 철기 문화도 들어오겠죠. 중간에 들어오는 건 나중에. 그러니까 이건 철기 문화가 기반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반은 무슨 문화가 기반이다? 청동기 문화가 기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청동기 문화가 기반이라는 거 꼭 기억하면 되겠고, 자, 이제 고조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신화입니까? 단군 신화가 되겠고, 여러분이 암기할 건 요 정도까지만. 단군 신화는 어디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 삼국유사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삼국사기다면 유사더라? 삼국유사다. 이건 나중에 문화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국사기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삼국유사에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화는요. 그냥 신화로만 그치가면 역사적 당시 상황이 반영될까요? 그 당시 상황이 반영된 게 신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반영된 거 아니면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겁니다. 그 북방 지역에서 어떤 부족이 청동기 부족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네가 만주 지역에서 이제 한반도로 남하하게 됩니다. 그럼 한반도로 남하할 때 있죠. 이때 어떤 부족이 살고 있을까요? 한반도 쪽은요. 신석기 부족이겠죠. 요 신석기 부족 다 병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단군 신화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첫 번째, 환인아들 누구라고 들어봤습니까? 환웅이죠. 여기 빨리 말할게요. 여기는 초등학교 정도니까 환웅이 보다 한울림을 말합니다. 한울림을 보다 환웅으로 필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왔다. 무슨 사상? 선민사상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웅이가 내려올 때 누구누구 데리고 온다고 그러죠? 친구들 풍배구사 운사 뭡니까? 자기 친구들 비바람 구름입니다. 무슨 사이가 기반이더라? 비바람 구름 다 뭐랑 관련 있을까? 목축 아니면 농경과 농경과 관련있죠? 네, 농경 사이가 기반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360가지를 주관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형벌을 누가 주관한 거죠? 평등 아니면 계급사회. 계급사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게 중요하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는데, 잘 다스리는데, 갑자기 누가 튀어나온다고 합니까? 곰탱이야, 호랑이가. 되겠죠? 다 알고 계시죠? 예, 뭐, 사람 되게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니까, 환웅이가 뭔가, 마늘과 쑥 먹으면서 놀리죠? 이거 먹으면 사람 되게 해줄게. 그래서 누구만 미려운 곰탱이처럼 먹다가, 곰만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요거라고 보면 돼요. 청동기 부족이 내려오는데, 한반도의 어떤 부족? 토테미즘을 상징한 여러분들아 신석기 부족으로 병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랑이 부족은 꼴이 어때요? 용맹하게 싸우다 보더라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신화에서입니다. 못 먹고 튀어나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곰은 뭐더라? 병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더라? 어떤 부족과 어떤 부족? 이 곰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웅녀화되고 이뻐서 뭔가 결혼하게 되죠? 둘이 결혼했다. 그걸 바로 뭡니까? 청동기 부족과 어떤 부족? 신석기 부족한 겁니다. 부족 연합을 말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얘네가 뭐 했다는 거? 어디 있어? 예, 환웅과 뭐였더라? 혼인했다 나와있죠? 혼인이 바로 뭔다? 부족 뭘 말한다? 연합을 말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유의할게요. 연맹왕국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연맹왕국 나중에 철기시대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맹왕국은 동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동등한 입장입니까? 청동기가 훨씬 더 우세한 부족이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부족 연합이다.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고요. 낳은 자식 이름이 뭐가 되더라? 단군, 왕검. 단군은 뭘 만다? 제사장. 왕검 뭐더라? 검이 제일 크니까 일진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뭐더라?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뭐다? 일치했다. 무슨 사회? 재정 일치사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건 다시 복습 안 해도 되죠? 한 번만 들어봤으면 됐죠? 그리고 단군이나 알아둘 거. 무슨 유사?
삼국유사 그 정도만 암기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고조선의 역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 고조선의 영역 먼저 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고조선의 영역이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반도 이북지역이에요. 한반도 이북지역부터 이제 대동강, 그다음 만주 지역에 있는 게 고조선의 영역. 여러분들 고조선의 영역이 이렇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록에 나와 있을까요? 삼국유사에는 그냥 단군시대만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요걸 알아보는 거다. 유물 갖다가 우리가 유추해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고조선에 유물이 있죠, 여러분들. 고조선 어떤 문화가 기반이라고 했었죠? 청동기 문화가 기반이죠. 그럼 똑같아요. 우리가 배웠던 청동기 유물 다 나오면 됩니다. 무슨형 동검? 비파형 동검. 되겠죠? 그 다음 무슨 식고인돌? 북방식 고인돌. 한강 이북에서 보여서 무슨 식 고인돌을 합니까? 북방식 고인돌.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우리 봤었죠? 손잡이 달린 거. 무슨 식토기? 미송리식 토기. 요게 다 어디서 나왔다? 요쪽에서만 나왔고요. 이 유물들은 중국과 같은 계통일까요? 아닐까요? 중국과도 다르고 유목과도 다릅니다. 시대를 따져보니까 요 시기가 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 실제적인 독자적 세력이 있었을 나라가 있었다. 그걸 증명한 게 요 세 가지 유물이 되겠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유물이에요. 여러분들 당구시나 하나 갖다가 이거 역사 있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유물이 뒷받침돼야지만 역사적 사실로 고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지만 많이 물어보니까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따로 암기 안 해도 되죠, 근데? 중요하다는 것까지만 하고 되면 되고요. 자, 우리 고전의 영역 됐고요. 이제 고전의 발전 과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줄치고 넘어갈게요. 자, 빨리 들어갑시다. 페이지 4페이지 문화. 무슨 문화 줄치면 됩니까? 무슨 문화? 청동기 문화. 자, 영역 3개 줄쳐요. 영역 3개. 고인돌, 비파형 동검, 무슨 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 그 한반도에서 여러분들 여기 우주란 곳이 많이 나옵니다. 요쪽 뺀 지역 있죠? 여기 있는 게 뭐더라? 우주입니다. 우주. 신의주 안 들어봤나요? 신의주? 그 우주 옆에 있는 마을이 신의주가 되는데 하여튼 이 우주에 미송리란 마을이 있어요. 그 미송리란 마을에서 나왔던 게 무슨 식토기다? 미송식 토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군신안역 무슨 유사 하나만 줄치면 될까요? 삼국유사 거기까지만 줄쳐놓고요. 이제 우리 발전 과정 아주 깔끔하게 끝내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3개 단계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까? 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연. 조금만 기억해봅시다. 네, 다 끝났습니다. 자, 연나라. 자, 여러분들 중국의 어떤 나라가 공격하더라? 연이란 나라가 공격했다고 합니다. 생소하지, 여러분들. 맞지요? 뭐 수나라와 당나라 들어봤죠? 연나라. 이 연나라가 바로 뭐냐면 중국에서는요. 그 당시에 바로 무슨 시대가 됩니까? 춘추 전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 연이란 나라던가 위나라,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 많은 나라에 나와서 싸우던 시대. 한마디로 봅니다. 중국은 무슨 시대였다? 철기 시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나라, 제국인 연나라가 뭐더라? 고조선을 침공했다는 기록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고조선이 졌다니 막아냈더라? 막아냈더라? 이렇게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거의 2000년 동안보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다. 다음에 기원전 3세기 때 누가 왔다고요? 누가 왔더라? 연나라가 침공했더라.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아는 황제 이름 한 명만 말해봐요. 진시황 한 명밖에 없죠? 자,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바로 뭡니까? 어떤 황제?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진시황은요, 나라를 운영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15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중국이 어떤 나라로 통일할까요? 진나라 사라지고요. 초나라와 한나라로 분열되게 되고요. 다시 어떤 나라가? 한나라가 통일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중국이 되게 안정기한 혼란한 시기. 혼란한 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처음엔 춘추전국이었다가 누가 통일하고 진나라 통일하고 15년 망하고 다시 뭔가 두 개 나라로 분열되다가 다시 어떤 나라로 통합되다? 한나라로. 되게 살기가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때 누가 중국에서 건너온 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더라? 위만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어디서 건너왔다고요?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 위만이가 고조선 왕에게 이겁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곳에서 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착한 고조선 준왕이 알았다. 백리 땅을 줄 테니 서부 병력을 지켜라.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위만이가 들어왔더라.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위만이 어디서 건너왔다고요? 중국에서 건너왔었죠. 뭘 지고 들어왔을까요? 자, 봐봐요. 얘네 아까 치면 춘추전국 시대가 무슨 시대라? 철기 시대라고 썼죠? 고조선 아직까지 무슨 단계? 청동기 문화 단계. 이제 위만이가 오면서 한반도에 무슨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더라?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된다. 그래서 위만이가 시험지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위만 왔다. 무슨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더라?
철기 문화의 본격적 수용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위만하면 철기 기억하면 되고요. 근데 이 위만이가 아주 못된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으로는 땀만 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모더라 점차 철기로 강화시켜 나가더니 고추던 준왕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지가 뭐더라 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무슨 조선이 합니까? 위만 조선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위만 조선이요 이제 중개무역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여기 위만이 있고 남쪽에 우리 진이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 어떤 나라 있다고요? 한자 읽을 수 있죠? 한나라 되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에 우리나라 민족이 중국과 교류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바닷길로 못 갔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어딜 거쳐야 됩니까? 위만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위만은 어디와? 중국과 우리 한반도 남부를 잇는 무슨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더라?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위만은 두 개 떠올리면 됩니다. 무슨 문화 본격적 수용? 철기 문화. 그다음에 무슨 무역으로 돈 벌더라? 중개 무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누가 되게 열받을까요? 한나라가. 그래서 드디어 한나라 무제가 기원전 109년에 공격했다가 1년 공방 끝에 드디어 108년에 망하게 되더라. 그래서 딱 마지막에 딱 한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나라의 공격으로 끝났더라? 한나라의 공격으로 끝났다. 세 개 단어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어떻게 순서대로 됩니까? 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만, 세 번째 뭐더라? 한. 그렇게 세 가지로만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됐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만 줄치고 넘어갈게요. 빨리 합시다. 연. 자, 연나라. 그 다음에 거기 부왕과 준왕이라고 나있죠? 고조선 왕이었습니다. 되겠죠? 따로 줄 안 쳐도 되고요. 연까지만 줄 쳐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만 줄 쳐놓으면 되고요. 위만.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가요. 위만과 관련해서는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문화? 철기. 그 다음에 무슨 무역? 중개 무역. 자, 가로 3번으로 갈게요. 한 줄 쳐놓으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에 한 무제의 침입으로 뭐 했더라? 멸망했더라. 쭉 읽다 보면 멸망이라고 나올 겁니다. 기원전 108년에 뭐 했다? 멸망. 됐죠? 자, 그 다음에 왕호도 사용하고요. 왕의 부자 상속도 있었고 상대부 장군이랑 관직 명칭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거 그냥 배경 지식 따로 줄 안 쳐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면이 있죠. 그거 하나만 줄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고조선에 몇 조법이란 게 있더라? 8조법, 그 정도만. 알겠죠? 고조선에 8조법 나왔다. 고조선과 관련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 번만 들어갈게요. 고조선 8조법. 그리고 요건 뭐냐면은, 그 한나라가 설치한 다음에 우리나라 4군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현토군, 인봉군, 진봉군, 낙랑군. 이렇게 몇 개의 군을 설치했다? 4개의 군을. 이겁니다. 고조선 지역을 뭐더라? 다스리겠다고 만든 행정구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한 사군은 언제 이후더라? 멸망 이후에 뭐가 된다? 한 사군이 설치되고요. 이거 끝까지 있을까 하면 사라지게 될까요? 당연히 다 사라집니다. 우리 한민족의 정함받고 다 중국 쪽으로 물리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무슨 법? 8조법. 간단하게 들어갑시다. 자, 살인한 자는 뭐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살인한 자 뭐에 처하더라? 사형에 처한다. 뭘 준용했더라? 생명 존중. 되겠죠? 더불어서 요것도 중시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뭘 중시했더라? 무슨 역을 중시했더라? 노동력 중시. 여러분들 고대 때는요 땅보다 뭐가 중요했다? 사람이 중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땅은 넓디 넓어요. 하지만 뭐다? 그걸 경작할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 의학기술 발달 안 했지요. 애들보다 5명 까질러 놨다. 그럼 몇 명만? 한 명만 살게 됩니다. 그만큼 뭐가 귀중했다? 노동력 귀중했다는 거 그냥 참고삼아 기억해두면 되고요. 요건 뭐더라? 생명 존중과 더불어서 뭘 존중했다? 노동력을 중시했다.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들 남의 신체를 상하게 하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뭘로 갖게 한다고 합니까? 소나 말이 아니죠. 뭘로 갖게 하더라? 곡물로 갖게 하더라. 곡식으로. 그럼 뭐가 기반이더라? 유목사회면 농경사회가 기반이더라. 농경사회가 기반이란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남의 물건을 훔친 놈. 네 거, 내 거. 무슨 재산제? 사유재산제. 그래서 사유재산제는 언제부터더라? 청동기부터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도둑질하는요. 뭘로 삼아버린다고 합니까? 노예로 삼아버리더라. 되겠죠? 평등 아니면 계급사회? 계급사회. 됐나요? 우리가 배웠던 청동기 사회가 다 뭐더라? 반영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시기와 질투를 하지 못하며 알겠죠? 정조를 지켰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다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집에서 짱은 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집 갖자. 집에서 짱은 누가 되더라? 엄마님 아빠?
아빠, 무슨 적 사회? 가부장적 사회. 여기 뭐라? 청동기 때 사회 고조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조선의 8주법 제목만 줄치고요. 나머지 내용은 한 번만 들어봤으면 됐을 겁니다. 된 거 맞지요? 자, 그래서 고조선 마무리됐고요. 문제 풀고 요 파트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페이지 피고. 자, 우리가 배웠던 거 다 써먹어봅시다. 11번. 청동기 때 등장한 최초의 국가. 거기 동그라미 치고 알아도요. 무슨 유사? 삼국유사. 자, 고조선이죠. 정답 빨리 몇 번? 3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들어갑시다. 12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12번. 이거 어떤 나라입니까? 고조선이 되죠? 그럼 고조선 관련된 거. 건국 이야기 어디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 마가우가 저관이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부열한 나라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위만 집권 이후 무슨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철기 문화. 됐죠, 여러분들? 그럼 정답 몇 번? 기역과 디귿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리을 번 봐봐요. 남의 물건 훔친 놈은 그냥 뭘로 갖게 한다고 그랬어요? 곡식으로 갖는다고 했었죠? 12배상입니다. 부여의 법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보면 11번, 12번 있죠? 11번이 옛날 한국사는 한마디로 이전에 뭐더라? 중급 난이도, 12번이 고급 난이도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3번 빨리 하고 마무리 집시다. 자, 가에 들어갈 기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특집. 무슨 조선? 위만조선. 그 준왕의 신을 받던 서쪽 경기를 수배던 위만이가 왕검성. 왕검성이 고조선의 수도였습니다. 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자, 이후 이제 뭐더라? 중개무역이 활발해지고 무슨 문화도 계속 보급돼 가요? 철기 문화.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까지 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되겠고요. 그냥 참고삼아. 여러분들 위만은 중국 사람 아닙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거지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봅니다. 그냥 동포였다 이렇게 많이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새끼 올 때 어떻게 하면 상투 틀었다고 합니다. 옷도 뭐더라? 조선 복장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봐요. 생뚱맞은 중국 사람들한테 관심 줄 겁니까? 아니죠. 같은 동포니까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바꾼 다음에 나라 이름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포가 중국에서 건너왔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 중국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중국 역사 돼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까봐 이건 잘 안 물어보는 건데 그냥 배경치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가 계속 들어